좋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고 정확한 중개를 통해 귀중한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우방 오성타운 정문에 있는 지백부동산입니다. 지난번 영상까지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사항 2부까지 보내드렸었는데 한동안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1부 추진위원장님과 인터뷰, 2부 추진위 설립 후 우리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과 리모델링 찬반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응하시지 않으셔서 직접 인터뷰 영상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반대 홍보물 및 정문 앞 지백부동산을 찾아주셔서 의견 내신 분의 말씀을 모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식적 의견이 아닌 몇 분의 의견을 모두라고 할 수 없고 찬반도 활발해서 그저 부동산 중개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리하였으니 양지 바라겠습니다. 앞서 제일 먼저 오늘 현재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을 비롯 전국적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길게 느꼈던 2년 조정지역이 수성구를 제외하고 해제되었었는데 그러나 기대와 달리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에서 매매가 활발해지면 똑똑한 집안체인 수성구로 매수 이동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만 시장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시장 한번 볼까요? 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자이, 푸르지오, 롯데 등 쟁쟁한 메이저 건설사들의 아파트가 모두 미달이 발생했고요. 4월 기준으로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6,8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 3개월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는 700가구가 더 늘었습니다. 7,523가구이라고 하네요. 이는 수도권 전체 미분양 4,520가구보다 3,000여 가구가 더 많은 물량입니다. 일반 매매는 작년 대비 매매 건수로 71%가 감소했다고요. 2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구는 9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적정 수요 규모를 보면 20년도에 이미 1만 3,600여 가구가 공급돼 적정 수요 11,000가구를 웃돌기 시작했고 21년도에 1만 6,900가구, 2022년도에 1만 9,800가구, 약 2만 가구, 23년도에는 3만 5천 가구, 24년도에는 2만 800가구 등 적정 수요를 크게 웃도는 공급이 됐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 불리하다는 말이고요. 이렇듯 지금 리모델링 추진 방향에 영향이 안 올 수 없는데 더욱이 건축비가 작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에 반대하는 측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분담금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분담금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듯 대구 공급 물량은 넘치고요. 전체 경기, 주택 경기가 다운되는 시점에서 2년 전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가격 변화입니다. 20년 6월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22년 9월 현재는 호가 기준입니다. 호가 기준인데 네이버에 광고를 의뢰한 기준이고요.
의뢰한 기준이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가격이 더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거래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5천 떨어지고 5천 떨어지고 여기서 다 5천 떨어진 가격으로 예상이 돼야 됩니다. 자,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7억에서 6억 떨어지고 1억이 떨어졌습니다. 1억. 여기도 1억이 떨어졌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이 더 떨어진 게 아니라 1억 2천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2년 전 가격으로 보면은 1억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1억 5천입니다. 마찬가지로 1억이 올랐죠. 1억이 올랐고 여기는 5천만 원 정도가 오른 상태. 자, 지금 전국적으로 2, 3년 자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슷한 현상이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덜 떨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거는 모델링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2년 전 가격보다는 높다. 1억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전세 가격은 똑같이 2, 3년 전 가격으로 내려갔습니다. 4억 8천 하던 것이 3억 5천, 4억 하던 것이 2억 7천까지 내려가 있고요. 3억 하던 것이 1억 9천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 가격은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훨씬 떨어졌죠. 지금 현재 보면은 2억 이렇습니다. 예. 우리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공급 물량 넘치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리모델링을 추진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경기 안 좋은데 왜 하냐? 자, 보겠습니다. 24년도까지 7만 5천여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양 물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메이저 건설사들이 이제 수주 안 하려고 해요. 다 도망갔지요. 수주하면은 미분양 나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면 최소 23년부터 24년까지는 분양이 없다는 말이고요. 25년부터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역으로 자, 지금 리모델링 준비해서 약 6년 후에 2028년도 입주된다면은 입주 물량이 없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조합이 설립되면은 가격이 상승했었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최소 2번은 오른다는 거죠. 추진위서 밝힌 향후 추진 방향이 밑에 보입니다. 예. 오늘 모두를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가격 방어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실제 외부인, 즉 매수 예정자인 측에서는 조합 설립이 되면은 혹은 안 되는가 라고 밖에서 보고 계십니다. 조합 설립되고 나서 매수 결정하겠다고 저희 부동산에 찾아오신 분들이 다수 있어요. 가격은 이러이러한 가격이라고. 그러면 조합 설립이 안 되면은 5성에 대한 매수 계획은 철수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들 굉장히 많아요. 자, 임대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나 월세 101동입니다. 101동. 월세 꼬박꼬박 잘 들어와서 나이 연세 80이라 그러시는데 월세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데 월세를 묻고 사는데 추진되면은 월세 못 받는 거 아이가? 나는 반댈세. 또 아파트 튼튼한데 왜 돈 들여 하느냐고 이야기하시고 나이 많은데 돈이 어딨노? 분담금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사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죽는 거 아이가? 못 들어올 끼다. 분담금 산정이 순엉터리다. 또 추진위가 투명하지 못하다. 리모델링 하고 나면 안전하냐? 추진위원장이 너무 독단적이다. 등 많습니다. 이런 걸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여기서는 다 설명을 못, 오시면은 제가 나름대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서로 두 분들이 나누시는데, 반대하시는 분하고 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나눕니다.
대화에 의해서 장단점은 다 가려지리라고 봅니다. 일단 사업이 만약에 무산된다면은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같은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면 또 10년이 흘러갑니다. 그럼 20년 후 됐다 그래 치자고요. 그럼 아파트가 50년 됐죠. 노후 아파트가 돼버렸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너무 좋잖아요. 노후 상태로 남아 좋은 대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대안을 찾아 우리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리모델링에 대한 신문 기사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들어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다수가 일기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수주 경쟁에서 밀리면 미래 없다가 하고 수주전이 가열되고 있는데 포스코, DLENC 대림입니다. GS건설 등 일산, 평촌, 일기 신도시 위주로 리모델링 수주 경쟁의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기사이고요. 그 다음 한국경제 9월 13일자 뜨거운 감자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리모델링은 어디까지나 재건축의 대안이다.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리모델링 강행을 주장할 주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장은 규제가 적은 리모델링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은 용적률하고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발목이 없다고 하면 혹은 유연하게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낫다라고 하고 건축비에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문기사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일산의 리모델링 평당 639만원에 수주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서울 가락동 상하 1차 재건축 아파트를 707만원에 금액을 제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재건축은 639만원 아닙니다. 다시요. 리모델링이 639만원이고 재건축은 707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리모델링과 재건축 공사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가 완화되면 공사비 격차는 더욱더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기존에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했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신저가를 갱신하자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 서로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조합 설립을 해지하고 다시 재건축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신문 기사들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현재 찬반 논의가 한창입니다. 조합 설립을 앞두고 동의서 진구가 압도적으로 높다면 사업이 순항될 것이고 동의율이 낮다면 시공사 선정 등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빠른 결론이 나서 양측 주민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투를 바라겠습니다.